1리터짜리니까 600cc 정도 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잘 섞어주시면 2% 농도의 헥시딘이 됩니다. 너무 쉽죠? 안녕하세요. 최고의 반려동물 케어를 지향하는 탑케어 동물의료원 홍지희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분들 위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양이들은 이제 아픈 걸 많이 참는 동물이기 때문에 강아지에 비해서 병원에 오는 일이 참 드물어요. 하지만 오늘은 고양이가 병원에 자주 오는 이유 중 하나인 고양이 턱드름, 바로 여드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원인은 평소에 그루밍을 잘 하지 않거나 지루증과 과도한 피지 분비 때문에 생기거나 플라스틱 씻기,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 바이러스 질환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알러지 때문에 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고양이 여드름은 우리 고양이들이 겪는 정말 흔한 질병 중 하나인데요. 턱에 여드름이 우리 양이들의 생명에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병원까지 오고 또 진료를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심각해져야만 오시거든요. 그리고 또 고양이들도 이제 이 턱드름이 가볍게 있을 때는 많이 힘들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가벼운 질환으로 여길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심각해지면 세균 감염이나 고름이 생기거나 곰팡이 감염이 2차적으로 오거나 해서 매우 가렵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를 잘 해주려면 먼저 환경을 깨끗하게 가꿔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고양이 턱 여드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음식과 물그릇 주변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플라스틱 그릇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은 흡집이 생겨서 박테리아가 번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 쉽게 턱으로 옮겨져서 몽공을 막히게 하고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균이 서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세라믹 그릇 또는 유리 그릇으로 바꿔주고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그릇을 잘 세척을 해주시면 감염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청결을 유지해 주셔야 좋고요. 그리고 예민한 우리 고양이들에게는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집냥이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 마련인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법 중에 그루밍을 통해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합니다. 컨디션이 떨어져서 그루밍을 아예 하지 않아 각질이 많이 쌓이게 되면 다양한 피부 질환들이 생기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스트레스 관리도 꼭 필요하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집에서 큰돈 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우리 아이들의 턱 여드름을 위한 소독약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쉬우니까 보고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몇 가지 준비해야 될 준비물들이 있는데요. 알파 헥시딘은 클로르 헥시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름은 어려워도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약국에서는 없고 동물약국을 같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구매할 수가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알파 헥시딘과 식염수를 4:6 비율로 섞으면 2% 농도의 헥시딘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용기에 담아주시기만 하면 벌써 소독약이 완성됩니다. 일단 빈 통은 이렇게 눈금이 보이는 통을 활용하시는 게 좀 편하세요. 안 그러면 계량컵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만들기에 앞서서 위생을 위해서 이렇게 위생장갑을 껴줍니다. 그리고 미리 이런 빈통들은 소독을 해 놓으시면 더 좋아요. 빈통에다가 식염수를 6 정도 넣어줍니다. 이 통은 1리터짜리니까 600cc 정도 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5%짜리 알파 헥시딘을 400cc, 즉 1리터가 되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섞어주시면 2% 농도의 헥시딘이 됩니다. 이 2% 농도는 사실 좀 많이 진한 거예요. 그래서 피부 표면이라든가 이런 거에 소독하기 되게 적절하고요. 눈 주변이라든가 생식기 주변이라든가 점막 부위는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만 꼭 적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보통 한 달까지는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 통으로 사용하기는 불편하니까 이렇게 투약병이라든가 이렇게 작은 소분통에 이렇게 덜어서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명한 용기는 가능하면 좀 차광을 해주시면 색깔이 좀 뿌얘지는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2%짜리 헥시딘을 집에서는 화장솜이나 거즈에다가 이렇게 축축하게 적셔 주셔야 돼요.
소독해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면봉 끝에 살짝 묻히시거나 아니면 화장솜에 좀 살짝만 묻혀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거의 이런 피부 표면에 잘 붙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좀 축축하게 적시셔서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좋아요. 좀 심한 애들은 이거를 팩처럼 살짝 3초에서 5초 정도 살짝 이렇게 조금 붙였다가 또 닦아주시는 방법도 좋고요.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모공이 조금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식염수 남아 있는 거를 조금 따뜻하게 데워서 거즈나 솜에 축축하게 적셔서 약간 온팩처럼 해주셨다가 이 핵시든으로 닦아주시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 간격은 하루에 한두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사용해 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여러분들도 꼭 따라서 만들어 보시고 우리 아이 턱드름에 많이 활용해 주세요. 턱 여드름이라는 표현 때문에 또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초기 증상은 너무 흔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블랙헤드입니다. 턱에 아주 작은 반점들이 생기거나 얼룩이 생기고 작고 아주 미미한 정도의 검은색 점점이가 이렇게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이트헤드입니다. 블랙헤드와 유사하지만 고름이 가득 차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이트헤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꼭 고름이 차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요. 하얀색 피지가 축적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상태를 꼭 동물병원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붓기와 발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드름들은 계속 만지거나 상처가 나면 쉽게 세균에 감염이 됩니다. 그러면 턱 주변으로 염증이 퍼져서 심한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턱이나 여드름이 난 그 해당 부위가 빨개지거나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이러면 만졌을 때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계속 건드리거나 자극을 주면 이 해당 부위의 피부가 딱딱하게 병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더 심해지면 이제 탈모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미 염증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꼭 진료를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조차도 치료 시기를 놓쳐 심해진다면 이제 농양이나 진물이 발생하는 피부 궤양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쾌한 냄새도 동반될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설명드린 중증에 대한 감염 케이스는 집에서 키우는 일반적인 아이들에게서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관리 시기를 넘어선 듯하다 싶을 때는 꼭 병원에 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여드름과 같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막 블랙헤드를 짜내시는 분도 계신데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고양이의 턱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나 물, 다양한 사물에 지속적으로 접촉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드름을 그냥 짜낼 경우에는 다양한 루트로 균이 침투하기에 너무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1번 따뜻한 물수건으로 잘 닦아주기, 2번 스테인리스 그릇 또는 유리 제품으로 바꾸고, 3번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위생과 음식 관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할 경우는 꼭 병원에 오셔서 수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에 따라 항생제와 같은 약물적 방법들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 여드름은 재발이 정말 흔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의 꼼꼼한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은 고양이 턱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이 여드름이라는 것이 사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평소에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조기에 발견되면 적절하게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탑케어 동물의료원은 세계 고양이 수의사회의 최고 등급인 골드 인증을 받은 고양이 특화 친화병원으로 언제든 부담 없이 찾아오시면 세심하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